호스피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처음 들어봐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긴 하는데 네, 들어봤습니다. 막내 이모가 호스피스에서 근무하셨었거든요. 없어요. 만약에 제가 좀 죽기 전에 막 그런 거 병원에서 누워서 근데 제가 그런 이거 어떻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은 호스피스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 그건 바로 죽음이라는 존재일 텐데요.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금, 죽음은 더 이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죽음을 위해 우리는 오늘 호스피스를 제안하려 합니다. 호스피스에 가면 치료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호스피스 병동은 일단 들어오면 생명은 뭐 뒤로 하고 그냥 저희를 저승사다 보듯이 조금 거부를 하거나 혹은 그걸 오는 거를 이제 막거나 혹은 싫어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오히려 의학적인 어떤 엄청난 것들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기가 됐을 때 그때 오히려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그런 시기더라고요. 병이 아닌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남아있는 매 순간순간을 의미 있는 기억들로 채우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호스피스를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잠재해 있고 우리 삶 속에 있는 것, 바로 죽음인데요. 톨스토이는 그의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반 일리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기만과 거짓이었다. 무슨 이유에선지 그 누구도 그는 죽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픈 것이며 잠자코 치료를 받기만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반 일리치는 점점 허약해지면서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의사, 친구, 가족, 그 누구도 죽음이라는 주제를 언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죠. 바로 이것이 이반 일리치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이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셨나요? 외면하고 숨기기 바빴던 죽음을 용기 있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토크 콘서트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토크 콘서트의 주제는 나이 들어 마주하는 나의 삶과 죽음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 혹시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신문 보고 왔죠. 신문. 네. 나왔더라고요. 평소에도 관심도 있었고. 평소에 그러면 웰 다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해본 거는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왔죠. 늘상 궁금했고 뭐 다 죽는 건 가장 확실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확실한 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는데 죽는 것만 확실한 거야. 근데 우리가 너무 준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떤 준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궁금했어요. 맨날. 네. 연명 치료는 본인들은 굉장히 심플한 것 같아요. 주위에 다 그렇고 최근에도 친구들 보면 가령 박경기 선생 이렇듯 웰 다행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웰 다행을 위한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났는데요. (20) 개가 넘는 진료과가 있는 종합병원. 이곳은 대구의 종합병원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16년간 호스피스를 전담해 오신 김현진 호스피스 센터장을 만났습니다. 그때 붙였지 싶은데 한 번 더 보고 그죠? 그다음에 갑자기 저기 우리 어르신 권진호님이 오른쪽이 호흡음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엑스레이 다시 한번 봐야 돼. 안녕하세요. 예. 4번이셨던가요? 네. 네. 어머님 안 그래도 옆에 잘 계시더라고요. 네. 발이나 이런 거는 항상 잘 보셔야 되거든요. 예. 겹쳐지면 또 항상 눌리고 그러면 상처가 쉽게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호스피스가 처음에는 글쎄요, 저도 무슨 큰 뜻이 있어서 시작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16년 전에 시작을 할 때 2004년도에 하실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2004년도면은 이제 호스피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시작한 지가 꽤 되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2차 병원, 종합병원에는 그렇게 전담을 하는 의사는 없었던 시기거든요. 이제 돌아가시는 분만 봐야 된다는 게 의사한테도 좀 딜레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치료를 해서 나아서 이제 좋아지셔서 퇴원하시는, 소위 말해서 이제 회복하셔서 퇴원하시는 게 모든 의료진의 목표 아닙니까, 그죠? 근데 호스피스라는 분야는 이제 임종하실 때까지 봐야 된다는 그런 이제 좀 새로운 개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를 다 의사들이 좀 꺼려하셨던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은 호스피스가 여명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남으신 분들한테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의료 서비스를 드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 마지막에 너무 급하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루고 미루시다가 가기 싫어서 꺼려 하시다가 마지막에 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호스피스에 가면 치료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 이제 중환 환자들만 있을 거고 죽을 때 다 돼야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동시에 가서는 이제 의사가 또는 의료진 간호사가 아무 이제 조치를 안 하고 그냥 환자를 내버려 두지는 않을까 이런 오해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호스피스 병동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호스피스에 대해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더 이상의 치료를 포기하고 버림을 받아 가는 곳이라는 생각 역시 호스피스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오해 중 하나인데요. 죽음을 앞둔 말기 상태의 환자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자와 그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호스피스입니다.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와 같은 호스피스 전문가가 한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일반 병동과는 다른 호스피스의 특징인데요. 호스피스 서비스에는 신체적 고통의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심리적, 영적 돌봄, 그리고 요법과 자원봉사자를 통한 돌봄이 제공됩니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것은 물론 사별 후 가족들을 살피는 것과 임종 돌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호스피스는 병동에서 돌봄을 받는 입원형, 가정을 방문하는 가정형, 자문 형태로 제공되는 자문형과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완화의료 서비스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중 입원형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의료 서비스를 받는 형태입니다. 반면 자문형 호스피스는 병실을 옮기지 않고 호스피스 팀에서 협진을 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문형 호스피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두 번째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한 이분은 이남교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봉사자가 네. 대상자가
7분이시고요. 네, 7분이시고 어제랑 크게 변동은 없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돌보아야 될 분은 이분은 오늘 머리 감기고 그다음에 네. 말초가 부어 있으니까 림프 마사지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엉덩이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원봉사자분들이 요일별로 이렇게 나오시는데 오늘은 팀장님이 나와서 봉사를 하시고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오면 차 한잔 하고 이제 봉사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전에 회진 돌고 이제 환자분 컨디션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봉사자분들이 나오시면 환자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도구를 챙겨서 이렇게 봉사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 사업을 시작한 후 호스피스 팀원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 회진마다 큰 병원을 누비며 환자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박현성님, 머리는 시원하게 하는 게 좋거든요. 머리가 조금 차가울 거예요. 그거 저 동갑이니까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머리 아프지는 않아요? 응? 허리 아파요? 괜찮아요? 답답해서. 자문형 호스피스는 입원형이나 가정용 호스피스와는 다르게 일반적으로 입원형의 경우는 호스피스로 전과가 되면서 의료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바뀌게 되는데요. 자문형 호스피스의 경우는 현재 입원해 있는 그 병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과 전공의들의 진료를 받으면서 호스피스 팀에서 같이 도와가는 이제 팀 케어를 같이 진행한다는 거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해당 질환을 담당하는 주치의와의 협진으로 이루어지는 자문형 호스피스. 때문에 말기 암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원형과는 달리 호흡기 질환이나 간 질환 등 서로 증상이 다른 다양한 말기 질환 환자들에게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일매일 발행되는 환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병원과 분리된 건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형 호스피스도 있습니다. 골목길 사이의 한 벽돌집. 얼핏 보면 가정집 같은 이곳은 서울에서 유일한 독립형 호스피스 기관인데요. 입원을 위해 이곳을 찾은 호스피스 대상자를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맞아줍니다. 네, 그쵸? 다리 힘 못 쓰시죠? 응? 다리 힘 못 쓰시죠? 응. 아니, 수만 불편하나. 아니, 남자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릴까요? 어디 계시나요? 위에 3층 환자 갑니다. 처음 오신 분이어서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조금 등이 문제가 있는데 말을 못 잡습니다. 핫팩을 댄 자리라 그러는데 그러기에는 소화 좀 같아요, 느낌이.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네. 전기장판이 뒤에 있다는데 물집이 생겼다가 근데 퍼질 것 같고 위치가 좀 그래서 지금 아프거나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아이고 아프니까 왔지. 지금 우리 병동에 있다가 병동으로 오신 거잖아요. 네. 네. 거기서는 통증이 있을 때는 그런 거 전혀 안 해줬어요. 그래요. 좀 하루에 이렇게 아픈 게 계속 아프세요? 아니면 한 번씩 심하게 아니요, 아프세요? 난 계속 안 아파요. 가만히 있으면 다가 하나도 안 아파요.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프다가 어떨 때 아프세요? 사람들이 만져달면 아프지. 만지면 아프. 지금 여기 뒤에 소독하니까 거기가 아프셨어요?
네, 노상미고요. 입원형과 자문형, 병동형과 독립형에 상관없이 모든 호스피스의 목표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오히려 의학적인 어떤 엄청난 것들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기가 됐을 때 그때 오히려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그런 시기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내가 막 암 똑같이 저도 종양내과니까 항암 치료를 해야 되면 이제 환자보다는 이 암이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무슨 약을 썼는데 이제는 무슨 약을 써야 되고 이런 것만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걸 다 못하게 되면 아 진짜 이 환자한테 지금 힘든 게 뭐지? 증상이 뭐지? 그게 왜 힘들까? 근데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건 아니고 가족은 어떻고 이 환자의 마음은 어떻고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이런 얘기를 이제 정말 시작할 수 있게 되는 되게 특별한 시간이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보호자분들한테는. 숨 쉴 수 있어서 알아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일주일에 한 번 음악 치료가 있는 날이면 온 병실에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호스피스 대상자들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이렇게 말기암 환자분들을 뵐 때 저희가 음악을 매개로 해서 좀 신체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또 아까 가족분들하고 함께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말기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루의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는데 음악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처럼 좋아하는 노래를 같이 부른다든지 그리고 가족들과 또 음악 안에서 새롭게 또 오늘의 다른 추억을 또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무엇보다는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제일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꽃잎이 한 잎들이 바람에 떨어지고 짝이든 기록이든 오랜 투병 생활로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환자와 가족들. 가까이 다가온 이별의 순간을 받아들이기엔 지금까지 함께 싸운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켜켜이 쌓여있는 지난 세월. 소중한 기억을 함께한 사람들과의 이별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기억을 함께 만들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유리창에 물들고 가을 날의 사랑이 호스피스를 하면 일반 시중에서는 막 뭐 예를 들면 뭐 마지막 가는 곳 뭐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소문이 나서 우리도 사실 아프기 전에는 진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삼성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이제 하다가 이제 조금 치료 이게 몸도 약하고 그래서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제 퇴원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같이 입원했던 분이 먼저 갔던 분이 여기가 너무 좋았었대요. 집처럼 편안하게.
그래가지고 묻지도 않고 이제 수녀님한테 잠깐 들었어요. 좀 소문으로.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근데 올 때도 되게 걱정스럽더라고요. 과연 여기를 오는 게 소문이랑 맞는지. 맞는지. 네, 그리고 막 너무 작고 초라하고 그럼 어쩔까 막 걱정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딱 오니까는 아들하고 셋이 딱 오니까 3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여기 금방 실비아 선생님이 휠체어에서 얘기해서 올려 보내주시고 우리는 또 짐 들어다가 안내해 주시고 한 분도 이제 자세하게 또 더 큰 짐 들어다 주시고 3분이 우리를 마치 꼭 환영하는 듯한 느낌이 나가지고 진짜 어떻게 하고 우리가 여기로 왔지 할 정도로 계속 우리가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병원에서는 우리가 진짜 조금 그냥 환자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환자에게 주로 그냥 똑같은 인간으로 간호사님이든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되게 보호자분도 되게 편하시겠네요. 여기 네. 계시는 게. 제가 어깨에 짐을 좀 덜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애들도 아빠가 이쪽 온 뒤로는 그냥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진짜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기 원장님이 그게 마인드기도 해요. 보호자의 짐도 들어주고 그 환자가 편안한 거. 통증 없이 편안하게 하루하루 잘 사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며칠 뒤 우리는 대구의 종합병원 호스피스 입원병동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특별한 날인데요. 손님 맞을 준비에 다들 분주합니다. 모두가 기다린 오늘의 주인공. 바로 하모니카 연주 봉사팀인데요.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 일반 병동과 달리 호스피스에선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의사와 간호사와 같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환자들을 위해 애쓰는 봉사자들. 이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아마 호스피스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병동에서 일하는 것까지 하면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지금 코디네이터로 근무했는 지는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일반 병동은 보통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완쾌되어 나가시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반면에 저희 호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아서 나간다기보다는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저희가 함께 해드리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는 또 하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저희는 환자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 환자와 함께하는 가족들을 함께 돌보는 것이 호스피스의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계실 때는 보호자를 위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사별하시고 난 후에 사별 후에 가족들까지 돌보는 것까지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동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그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투병 생활을 함께한 환자의 가족들 역시 호스피스의 대상자인데요. 그동안의 짐은 조금 내려놓고 남은 시간 더욱 많은 추억을 함께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한 달에 가서 바리스타 선생님하고 같이 그 카페 하는데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카페로 모시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카페를 들렸어요. 이렇게 준비된 오늘의 프로그램은 바리스타와 함께하는 힐링 타임. 여러 이벤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시간인데요. 오늘도 준비된 공간이 꽉 찼습니다. 투병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오래 하시는데 어른들이 조금 이렇게 부침이 있으셔요. 나빠져
나빠졌다가 또 좋아지셨다가 또 좋아지셔서 유지하는 기간들도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옆에서 보시면 참 힘들거든요. 이 상황이. 왜냐면 좋으려면 계속 좋고 나쁘면 계속 뭔가 그죠? 이게 일정해야 되는데 워낙 이제 왔다 갔다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지금이 딱 많이 지치실 때라서 힘이 많이 빠지실 때라서 커피를 항상 좋은 거를 주시거든요. 기증을 해주시는 커피 사장님도 이제 기증을 해주시고 우리 빵 만들어 주시는 분도 기증을 해주시니까 또 마음을 받으셔서 드시고 힘을 내시면 되겠어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말기 질환을 앓는 가족이 있다 보면 누릴 수 있는 잠깐의 여유조차 사치가 되는 순간들이 참 많은데요. 남은 시간만큼은 환자와 가족이 질병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쌓인 이야기를 더 풀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안에 계시니까 밖에 음식을 잘 못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우리 바리스타 자격증 계시는 분이 이제 환자들한테 뭐 밖에 이런 여유나 그리고 환자 보호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차 공간을 만들어서 말은 바리스타지만 환자나 보호자들이 어울리면서 환자들의 치료하는 데 있어서 좀 고통을 잊어버리고 환기시킬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보호자분들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할머니들이 수다를 좀 뜨시면서 이제 할아버지 옆에 있었던 힘든들 이런 분들을 좀 털어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환자 옆에 있을 때는 항상 힘들어하시죠.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아들 뭐 이렇게 해서 힘들어하시니까 여기서만 저렇게 웃으시지 환자 옆에서는 웃을 수가 없어요. 영어 자랑하니까 든든하시겠다. 남자분들하고 모두 여자분들하고 한가운데도 난 며느리 자랑하는 건 내가 오늘 처음 듣는 거거든. 또 영감이 또 며느리한테 당부한 거예요. 원래 사실은 11년 전에 저 신랑이 폐암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지금 뇌에 전이가 돼가지고 종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영대병원에서 한 10번 정도 하면 내 압이 좀 신경을 덜 눌러서 좀 괜찮지 않겠나 하고 권했는데 2번을 해보시더니만은 너무 힘들고 기력이 다 떨어지니까 나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원을 택해서 왔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뭐 그렇게 와보니까 실제로 와보니까 듣기보다는 밖에서 듣는 것보다 마음도 안정이 되고 호스피스 병동은 다 사람이 사망해서 나가는 걸로 인식이 그래 돼서 선생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실제로 여기로 와보니까 이 완화시키는 통증 완화라든가 또 환자도 선생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많이 안정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밖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 친구들도 호스피스 지금 병동에 있다니까 아우 아저씨가 그 정도로 나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글쎄 와보니까 밖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다르더라. 여기 또 너무 친절하시고 또 모든 환경이 우선 환자한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호스피스에 가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건 아마 치료를 하지 않는 곳이라는 오해 때문일 텐데요. 환자를 힘들게 하는 구토나 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그 어떤 곳보다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곳이 바로 호스피스입니다. 정서적 안정감 역시 통증 완화에서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 가득한 호스피스에 대한 오해들,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제 경험상은 교육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제 오해들이 없을 수 있게 호스피스라는 것 자체가 환자가 마지막에 완전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돼서야 가는 곳이 아니다는 것과 치료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환자가 덜 힘들도록 잘 진행이 된다. 오히려 좀 환자가 덜 힘들 수 있는 조치나 치료들은 더 적극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이 좀 아신다 그러면
고생을 그렇게 이제 힘들게 안 하시고, 왜냐면 여기는 많은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의사,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서 바로 도와줄 수 있는 간병사이, 호스피스 전문 간병사 하시는 분부터 이제 뭐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요법 하시는 선생님들까지 아주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오시면은, 이렇게 좋은 걸 왜 미리 안 왔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셔요. 이렇게 이제 좋은 줄 알았으면 미리 올 걸, 미리 좀 알았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얘기는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사실은 이런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암 치료를 받으시고 항암할 때부터 이런 서비스가 의료 서비스와 제반적인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교육이 되고 홍보가 된다 그러면 그분들도 처음에는 이제 꺼려 하시겠지만, 그런 사실 좋은 서비스가 같이 제공이 된다는 걸 아시면 나중에 좀 더 낫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지난해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호스피스가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지금, 우리보다 앞서 호스피스를 시작한 나라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